관리번호 2번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침의 소화작용에 대해서 우리 배워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료 1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실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4번, 6번, 7번은 이렇게 빈칸으로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4번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4번 과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6번, 7번은 이제 모둠별 토의를 통해서 과정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과정 같은 경우에 작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이 실험의 조작 변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작 변인이 뭘까요, 여러분? 오조의 수민이가 조작 변이는 이 실험이 이제 침의 소화를 알아보는 실험이니까 조작 변이는 침의 유무, 침이 있고 없고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맞습니다. 이러한 조작 변인을 처리하지 않은 비교 집단을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조군을 바탕으로 우리 자료 4번 단계 4번의 빈칸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간은 선생님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한 5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실험 과정 4번을 한번 내가 얘기해보겠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5조에 수민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수민이가 선생님 지금 보니까 우리 자료 1번을 보면은 3번 과정에서 A와 C에는 침희석에 2mm를 넣기 때문에 이제 4번에는 AC가 아닌 BD가 이제 대조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와 D에는 침이 아닌 증류수를 같은 양인 2mm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주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험 과정을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모든별 토의를 통해서 6번, 7번까지 같이 고안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A, B, C, D가 있고 여기에 녹말을 같은 양만큼 넣은 상태고 침을 A와 C에 이렇게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조군으로 여기는 증류수를 2mm를 B와 D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 7번 과정 고안해서 실험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실험 진행한 후에는 공유 플랫폼에 실험 결과표를 작성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 플랫폼에 공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실험을 진행해주세요. 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실험 결과를 선생님이 공유 플랫폼에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그 공유 플랫폼에 공유한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잘 보이나요? 그러면은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전에 6번, 7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듯이 6번, 7번을 보면은 6번, 7번 과정을 보면 A와 D는 그렇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음으로써 녹말 검출 반응을 진행을 했고 C와 D에는 맞습니다. 베네딕트 반응을 진행을 했죠. 이때 가열이 필요했고요. 네, 베네딕트 반응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 자 결과를 한번 내가 얘기해보겠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1조에 지민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지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이제 색 변화를 아주 중심적으로 봤는데 색 변화가 일어난 시험관이 바로 침을 넣은 A와 C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수민아 조금 더 색 변화에 대해 자세하게 A와 C의 시험관의 색 변화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겠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녹말이 있었기 때문에 청藍색을 띄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수민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수민아, 나머지 이제 C 시험관 어땠나요? 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색깔이 없었는데 나중에 황적색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조도 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이렇게 A와 C에서만 색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B와 D는 어떻게 나타났죠? 6조의 도훈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B와 D에서는 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B에서는 청藍색이 그대로 청藍색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D에서는 아무런 색깔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스크린에 띄운 것처럼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색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이제 이 침의 역할과 관련해서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4조의 미경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미경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우리 지금 보니까 색 변화가 일어난 게 유일하게 이제 침을 넣은 경우에 색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처음에 있던 녹말의 색깔은 연해졌고, 그리고 녹말에 대한 지시약 색 변화는 색깔이 점점 연해졌고, 그리고 베네딕트 반응에 의해서 오히려 황적색이 나타난 걸 통해서 이 침이 여기 선생님 작성을 할게요. 침이 이 녹말을 베네딕트 반응에 반응을 하는 이 당분으로 변환을 시킨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잘 얘기를 해줬어요. 미경이가. 다른 조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아주 이 영양소 검출 지시약 반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줬네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 침이 녹말 중에서 또 어떤 당분으로 변환을 시킨 건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이 추가 자료를 제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자료 3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 2번을 봐주세요. 네, 자료 2번을 보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잠깐 가져보고 자료 2번에 대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2분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한 2분이 다 지났습니다. 자료 2번을 바탕으로 내가 침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1조의 성민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성민이가 아주 얘기를 잘해줬어요. 성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료 3번을 보니까 이 침에 있는 이제 아밀레이스라는 성분이 이 녹말을 당분 중에서도 엿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큰 단위인 이제 녹말의 이제 작은 단위인 엿당으로 분해한다라고 성민이가 아주 그림을 잘 보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뭐라고요? 아밀레이스라는 성분이 녹말을 이제 엿당으로 분해한다라고 이야기를 잘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 침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자료 2번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아밀레이스는 바로 이제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효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나요? 조금 생소한가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소화 효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화가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 여기 크기가 큰 거, 작은 것 중에 뭐가 더 이 몸에서 잘 흡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추측한 대로 크기가 좀 작을수록 더 음식물을 다 몸에서 잘 흡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소화 효소가 바로 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소화 효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소화 효소나 소화액에 들어있는 물질에 의해 가지고
이 큰 크기의 이 영양소가 작은 크기로 분해됨으로써 이제 소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바로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의 작용 그리고 화학적 소화의 개념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우리 개념을 학습을 했으니까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개념을 좀 더 적용해 봄으로써 내용을 좀 더 한 번 더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자료 3을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페이지를 넘겨서 자료 3을 확인해 주세요. 자료 3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나요? 밥 아래 이제 엿기름을 넣고 따뜻하게 이제 유지하게 되면은 단맛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밥을 이제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나요? 단맛이 나나요? 단맛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처음 먹었을 때 그럼 어떤 맛이 나타나요? 처음에 그 밥을 먹었을 때,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밥이 왜 이렇게 엿기름을 넣고 따뜻하게 유지를 하면 단맛이 날까요? 한번 추측해서 이야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2조에 여진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엿기름에 있는 어떤 물질이 이 녹말을 단맛이 나는 성분으로 변환시키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그러면은 이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러한 1번에서 첫 번째로 물어봤던 이 과정과 유사한 그 입 안에서 일어나는 밥을 먹을 때 나타나는 과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밥을 먹을 때 나타나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3조에 지수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지수가 선생님, 저는 이 엿당이 달달한 단맛이 난다라는 거를 이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제 밥을 먹을 때 침 속에 있는 이 아밀레이스가 밥 성분이 녹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녹말을 달달한 엿당으로 분해하는 이 과정과 여기 자료 3에 나타나는 과정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수가 얘기했듯이 이 엿기름에도 우리 침 속에 있는 이 아밀레이스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밥 성분이 녹말을 엿당 달달한 단맛이 나는 엿당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맛이 나는 식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학습 과정을 잘 따라왔는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해 보게 될 텐데요. 지금 평가지를 보게 되면 지식 탐구 평가 문항이 있고 동요 평가 문항이 있죠. 지식 탐구 평가 문항은 지금 바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시간을 5분 주도록 할게요. 10분 주도록 할게요. 10분 동안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친구들과 상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진행해주세요. 네, 약속한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식 영역. 침의 소화작용을 이제 침에 있는 소화효소를 포함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답안을 작성한 걸 발표해보겠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3조에 정민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정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침 속에 있는 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이 소화를 도와주는 이 소화효소가 녹말을 이제 더 큰 단위인 녹말을 작은 단위인 엿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주 잘해줬어요. 정민이가 우리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었네요. 그럼 이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의 소화 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이번 시간에 직접 실험을 진행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저 뒤에 있는 6조에 있는 정우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정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우리 아까 전에 했듯이 시험관 A, B, C, D를 넣고 처음에 내 시험관에 전부 녹말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A와 C에는 맞아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조작 변이를 넣은 침 성분을 넣어주고, 그리고 B와 D에는 침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대조군으로 설정을 해서 물을 같은 양만, 증류수를 같은 양만큼 넣어줍니다. 그리고 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시약을 넣어주는데 A와 B에는 이제 아이오딘과 칼륨을 넣어주고, 그리고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사용을 해서 색 변화를 관찰을 하면 우리 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수업을 아주 잘 듣고 실험까지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평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동료 평가는 지금부터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